포즈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라이앵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이앵귤레이션의 그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앞부분은 이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두 장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find feature matches를 통해서 키포인트와 그리고 매칭점 쌍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포즈 에스티메이션 2D 함수로 호출을 해서 R과 T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한 다음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할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된 것인데요. 네, 다음에 이제 벡터 3D를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선언을 하고 오픈CV의 트라이앵귤레이션 함수를 호출을 해서 키포인트 두 개와 매칭점 쌍 그리고 R과 T를 통해서 이 포인트에다가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매칭점 쌍들, 여기에 있는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이 2D 매칭점 쌍들과 그리고 이 카메라 두 개의 포즈, 이거를 다 각각 넣어줘야지 이 3차원 공간상의 점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R과 T만 넣어줬는데, 따라서 여기에 있는 C1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C2가 이제 R과 T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UV 좌표계에서 이제 픽셀에서 이제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레이가 있게 되면은 이 레이에서 공통된 겹치는 하나의 점을 찾아서 이를 3차원 공간상에 이제 X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레이를 언프로젝션 시키게 되면은 이 언프로젝션 된 레이는 노이즈들에 의해서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서 정확히 만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잘 됐는지 이제 포인트 내부에 있는 점들을 한번 밸리데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픽셀2 캠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있는 키포인트들을 이제 전부 다 PT1으로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값들을 이제 그 Z 값을 통해 나눠줌으로써 이제 같이 또 PT1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 구한 값과 그 원래 키포인트에서 있던 값들을 전부 다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Z 값을 다 1로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두 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PT2에 대해서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PT2, 키포인트 2에 대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를 변경한 점과 그리고 R과 T를 이제 이 포인트에다 그 변환을 해줘서 이제 카메라 2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바라본 다음에 이를 이제 그 프로젝션 한 점, 이 점들이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확인해보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잘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밸리데이션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실행하면은 이미지 두 장을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이미지 두 장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모든 매칭점 쌍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 Cout을 통해서 프린트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통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두 개의 점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과 이 점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점 쌍이 이제 매칭만 잘 되면은, 그리고 정확히 포즈만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트라이앵귤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성능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우선은 앞부분은 이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와 이제 뎁스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지 두 개, 2D 대해서만 다뤘다면은 이제 저희는 3D, 2D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뎁스 이미지도 가져와야 됩니다. 뎁스 이미지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1과 2에 기존과 같이 이미지를 넣어줘서 이제 find feature matches를 통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키포인트와 매칭점 쌍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뎁스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 3D, 2D니까 하나의 카메라에 있는 2D 점들을 3D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에 있는 그 점의 뎁스 값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를 첫 번째 카메라에 있는 점들, 2D 점들을 3D 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뎁스 값을 이제 가져오고 이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키포인트 1에 있는 것을 이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P1으로 만들고 이 P1에다가 전부 다 이 뎁스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뎁스 값이 입력해지게 돼서 3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특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반복을 해줌으로써 PTS3D에다가 이제 이 빨간색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PTS2D에다가는 이제 키포인트 두 번째 카메라에 있는 키포인트에 점들을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olvepmp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3D 점과 2D 점의 이 대응점상, 이 커레스펀스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그 파라미터도 알고 있을 때 R과 T, 즉 포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앵글 엑시스 표현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4차원 표현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제 로드리게스 함수를 호출을 해서 회전 행렬로 저희가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R과 T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점과 2D 이런 커레스펀던스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 T1, 2를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파인 튜닝을 해주게 됩니다. PMP를 바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에러에 의해서 이 T1, 2나 이 점들 값이 이제 노이즈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번들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차원 공간상의 점, 즉 빨간색 점과 그리고 초록색 점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구한 이 T, 즉 R과 T겠죠? R과 T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전부 다 넣어줘서 한 번에 이제 그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 최적화되는 파라미터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번들 어저스먼트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들 어저스먼트는 이제 G2O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G2O 코드는 이전 이제 섹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맥락 위주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x3짜리 이제 블럭을 맨 처음에 선언을 합니다. 6은 포즈, 3은 맵 포인트에 대한 차원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니어 솔버는 시스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솔버는 이제 레벤버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팅이 끝나면은 옵티마이저에 솔버를 넣어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벌텍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벌텍스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마이제이션 가능한 변수이고 이제 아까 전에 회색으로 칠한 영역이 되었는데요. 즉 여기에 있는 벌텍스 값들이 이제 맵상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변하게 되면서 에러가 최적화되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포즈에 대한 벌텍스를 넣어줍니다. 이제 그 SE3 Exponential Map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벌텍스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set estimate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구한 여기 RMAT 여기서 보면은 R이 RMAT으로 변했죠. 그래서 R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이를 넣어줘서 초기 값을 맨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는 여기 T12 에 대한 초기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3차원 공간상의 이 빨간 점들에 대한 루프를 돌면서 이제 빨간 점에 해당하는 벌텍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set estimate를 함수를 통해서 이제 빨간색 점에 지금 현재 좌표를 전부 다 초기 값으로 넣어줍니다. set estimate를 통해서 넣어주고 marginalization을 true로 함으로써 이제 sure complement를 사용한다는 그런 선언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옵티마이저에 넣어주고요. 다음으로 카메라 파라미터, 즉 f, cx, cy 값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그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에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엣지를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버텍스를 최적화해줄 에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에러를 이제 그 포함한 이제 엣지를 생성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제 엣지를 생성을 해줄 때는 이제 메저먼트 값이 필요합니다. 메저먼트 값은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점, 이 2D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번들 어저스먼트가 리프로젝션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이제 이 카메라에 전부 다 그 프로젝션 되겠죠? 그럼 프로젝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매칭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 이 카메라에 프로젝션 시키면은 정확히 완벽하게 이 점에 위치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프로젝션된 점과 이 초록색 점 간의 거리, 픽사의 거리를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해서 그런 것을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T12와 빨간색 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해당 BA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셋 버텍스를 통해서 이제 그 전부 다 포즈와 포인트를 다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셋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 초록색 점에 이제 좌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엣지에 넣어줍니다. 엣지에 넣어줘서 옵티마이저가 이제 엣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초기화하고 이제 최적화를 100번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수렴이 되면은 루프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1과 T2 이제 타임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최적화가 된 다음에는 T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3D 2D를 한번 보겠습니다. 3D 2D는 다음과 같이 코드가 되어 있고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뎁스 이미지도 넣어줍니다. 뎁스 이미지도 넣어주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3D 2D를 통해서 R과 T를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G2O를 통해서 리파인먼트를 한번 수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리파인먼트 된 R과 T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3D 2D 페어는 75개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이 맥 신청상에 75개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R은 다음과 같고 T도 다음과 같고 이를 이제 G2를 통해서 미니마이제이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카이스퀘어가 안 그래도 되게 작은 값이었는데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수행이 되죠. 이제 거의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ms도 안 돼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전부 다 끝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파인된 포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3D